곽종군의 말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요원에서 의원으로 바뀌었고, 관련돼 맨 처음에는 김용현 지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 지시로 이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와 관련돼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김현태 707 단장. 김현태 707 단장이 그동안 뭐라 말했죠? 문제가 되고 있는 김병주 유튜버와 관련돼 출연을 우려했다 말했습니다. 심지어 반대했다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군은 이와 관련돼 출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곽종군한테 김병주 유튜브와 관련돼 가지고 반대를 한 사람이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곽종군이 헌재 가서도 얘기했던 법무실장이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곽종근이 김병주 의원과 유튜브 생방송 인터뷰를 하기 전 당일 오전에 인터뷰 준비를 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죠. 네. 당시 동석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707 특임 담장하고 방첩부대장, 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사령관님 포함해서 4명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곽종군이 김병주를 만나 유튜브 촬영하는 그 자리에 이 법무실장이 자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 사람 목격자이자 경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건 뭐겠습니까? 아니 곽종군이 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왜 민주당 의원을 만나 유튜브를 촬영했는지, 더 나아가 왜 김병주를 만났는지, 더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을 다 만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 2명이서 단독으로 만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돼 당시 법무실장이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김병주를 만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국회의원 자체를 만나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당시 야당 의원만 있는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방첩부대장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방첩부대장, 김영건 방첩부대장도 야당 의원만 있는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게는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곽종근은 김현태 그리고 증인과 김영건 방첩부대장의 조언을 듣고도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까? 그 과정까지 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국회의원을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굳이 국회의원을 만나겠다고 하시면 그 당시에 야당 의원 말고 여당 의원과 같이 만나는 게 어떠냐. 근데 그 또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국방부로 가셔라. 국방부에는 국방부 출입기자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차라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고민을 하셨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곽종군 옆에 있는 참모진들이 김병주를 만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김병주만 만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자체를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만날 거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 만나던가 아니면 국방부에 가서 기자들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군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국방부 기자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김병주가 만나자니까 만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런데 더 문제는 곽종군이 김병주를 만난 걸 넘어서 어떤 일까지 벌였습니까? 유튜브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방 유튜브를 김병주 의원의 김병주 TV라는 생방 유튜브를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좀 말이 되나? 이거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인지했을 때는 유튜브는 아니었고 네. 그 김병주 의원이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김병주 의원이 혼자 오지 않을 거다. 기자들과 같이 올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영 내에서 만나시면 안 되고 영 외에서 만나셔라. 그리고 김병주 의원에게 사진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드려라. 네. 라고 사령관한테 말씀을 주셨고 사령관님이 그걸 김병주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그냥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증인하고 뭐 방첩대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휴대폰 갖고 같이 보셨나요? 뭐 어떻게 보셨나요? 유튜브를? 사령관님이 나가시면서 저희도 자연적으로 이제 각자 사무실로 복귀를 했고, 저도 제 사무실에서 혼자. 사무실 휴대폰으로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참모진들의 반대를 얘기해 곽종군한테 만남을, 유튜브 생중계를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곽종군이 김병주가 원한 걸 다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분명히 참모진들은 곽종군을 넘어 국회의원들 만나지 마라. 차라리 국방부 기자들 만나라. 더 나아가 김병주를 만남에 있어 유튜브 촬영 못하게 하고 사진 못 찍게 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곽종군은 김병주가 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곽종군이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참모진들의 반대가 있고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김병주를 만나 김병주 유튜브 생중계까지 곽종군이 같이 했다라는 건요, 곽종군의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 목적 관련돼서 이 법무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곽종군이 김병주 유튜브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 곽종군이 자신의 문제를 더 풀어했다라는 겁니다. 자, 곽종군이 김병주 유튜브 출연을 함에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용현 장관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위법이라서 내가 안 들었다. 항명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정독수를 못 그렇게 유출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네.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하부대에는 지시를 하진 않았네요.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밖으로 네. 끌어내라. 그 임무를 받았는데 이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또 들어가는 인원들이 나중에 법적 처벌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항명을 각오하고라도 그것은 들어가지 말아라고 반대로 지시하셨단 말이죠. 예. 네. 곽종군이 말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자신한테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그게 법적 책임 때문에 자기가 항명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핑계를 대고 있죠? 부하 군인들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부하 군인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까봐 내가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법하기 때문에 항명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최근에 나온 법무실장은 곽종군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군이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 중 증인의 기억과 다른 것으로 지금 기억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12월 6일 날 인터뷰 하시는 거를 보면서 조금 생각했던 부분은 그 707이 그 먼저 빨리 투입됐을 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령관님께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707이 마침 그날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장관님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들었고 그때 본인이 이거는 위법하다. 이거를 따르면 부하들이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시를 하지 않았다. 라고 그 당시에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알고 있던 부분과 살짝 달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김병주 유튜버에서 곽종군이 김용현 장관의 말을 내가 부하 군인들 때문에 듣지 않았다, 항명했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김병주 TV와의 그 곽종훈 사령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제 특임 707 특임대 얘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그 현장 항명이라고 생각해서 지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곽종훈 사령관이 그 이상현 단장이나 이쪽에 여단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을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저희 뭐 1여단도 그렇고 707도 어쨌든 출동을 하고 뭔가 임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 계속 그 해제시까지 활동을 했는데 사령관님이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그 인원들이 활동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곽종군이 왜 그럴까? 곽종군이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곽종군이가 자신의 얘기를 꺼냄에 있어서도 이걸 굳이 김병주에 가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 가서 해도 되죠? 국회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곽종군은 국회에서 여러 번 불려가서 얘기를 했고 그 불려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자극적인 얘기만 했던 게 바로 곽종군입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김병주 유튜브 참모진들 얘기하면서 안 나가도 됐고요. 관련돼서 김병주를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곽종군은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병주를 만나 김병주가 원한 대로 유튜브 생중계했고 그런 과정 속에 거짓말까지 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곽종군이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 검찰이 곽종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있습니다. 테이저건과 공포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요, 박안수 계엄 사령관이 지난해 2024년 12월 5일날 곽종군이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12월 6일 곽종군이 김병주를 만납니다. 그러면 곽종군이 당연히 12월 5일 육군 총장이 얘기한 이 얘기를요 안 꺼낼 수가 없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 김병주를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국방에서 논란이 됐던 것들이 공포탄을 계엄사령관이 쏘지 마라. 그 다음에 테이저건에 대한 지침을 줬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이 건의를 해서 그런 걸 공포탄을 쏘지 마라, 또 테이저건을 쏘지 마라라고 지침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전화 관계가 좀 팩트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어제 육군 총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작전 중점은 최소는 국민의 안전이었고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707 팀들한테 공포탄이든 어떤 사격을 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바로 옆에 법무실장이 있었습니다. 지시를 했단 말이죠. 예. 하지 마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네. 법무실장이 옆에서 와서 저한테 조언을, 그 사항은
사령관님께서 결심할 사항이 아니고 계엄사령관께서 그 부분은 지침을 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령관께서 결정하면 안 되고 계엄사령관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참모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계엄사령관께 제가 그것에 관한 사용에 관한 확인을 제가 그때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 위에 계엄사령관께서 쓰면 안 된다 라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최초 판단했던 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지시사항과 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그대로 이용해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곽종군이 어떤 식으로 말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테이저건, 공포탄 관련돼서 곽종군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이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화를 한 이유는 법무실장이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곽종군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건 계엄사령관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곽종군은 김병주 유튜브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처음부터 자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고,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계엄사령관한테 물어봤고, 계엄사령관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지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곽종군은요, 쓴다고 허가를 얻은 게 아니라 안 쓴다고 허가를 얻은 거라고요. 그럼 네, 곽종군이 방금 말했던 법무실장은요, 법정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곽종군이 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말렸다라는 겁니다. 증인은 박정환 참모장과 대화를 마친 후 다시 지휘통제실 안으로 들어가 곽종군 특전사령관의 오른편에 쪼그리고 앉아 무기 사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침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이 사실상 정중하게 무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 내지 조언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지침을 받으신 게 있으시냐 그렇게 여쭤볼 봤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당시 증인이 무기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이유도 곽종군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굳이 뭐 이유까지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곽종군에게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이에 대한 곽종군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전체 말 다 전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비상상 무기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뒷부분은 이제 수로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살상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살상 무기도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사령관님께서 결정할 권한이 없으시니까 먼저 계엄사령관님과 통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질문 좀 앞부분 생략하고 뒷부분만 묻겠습니다. 지금 증인의 증언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곽종군이 비살상 무기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뒷부분, 그러니까 수로 부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의미로 곽종군이 이야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이어서 그것도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법무실장과 곽종군의 말이 달라요. 곽종군은 김병주 유튜브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관련돼서 자기는 애초부터 쓸 생각이 없었고 쓰지 않는 걸 전제로 계엄사령관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곽종군도 얘기한 그 법무실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곽종군한테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곽종군이 안 써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쓸 것 같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곽종군이 비살상 무기란 얘기를 꺼냈고, 그 법무실장은 비살상 무기고 나발이고 뭐고 그거 쓰면 안 된다, 그걸 쓰냐 안 쓰냐에 있어서 계엄사령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얘기냐고요. 곽종군이 자기 형사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테이저건 공포탄과 관련돼서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병주를 만나 김병주 유튜브 출연을 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자기의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가져갈 게 있습니다. 바로 김병주 유튜브 방송을 반대했었던 김현태 707 단장입니다. 곽종근이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방법을 물어봐서 본인이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통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시라고 말하는지 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증언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특전사령관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아니면 뭐 내부에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이런 방법들을 증인이랑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이런 논의한 사실이 없죠. 현재 제가 시간대별로 파악해 봤을 때는 00시 17분경에 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정문에 몸싸움이 있어서 인원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사령관이 아마 TV로 저희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혹시 뭐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가져간 걸 좀 사용했을 경우에 뭐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었고, 제가 그건 제한됩니다. 지금 다른 거 사용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하니까 바로 그래, 사용하지 말고 그 부대원들과 국민들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뒤로 빼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병력을 뒤로 뺐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곽종근과 테이저건 공포탄 관련돼서 언제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00시 17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00시 17분이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보도했습니까? 대통령이 곽종근한테 00시 30분경에 의원들 끌어내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상형과 김현태 예하부대에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곽종근이 공포탄 테이저건 얘기한 게 언제라고요? 00시 17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공포탄 테이저건은요, 대통령이랑 아무 연관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곽종근이 공포탄 테이저건을 대통령과 엮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통령이 00시 17분 전에 통화를 했어야죠. 근데 실제 수사기관의 통화 기록을 파보니까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은 00시 31분이라는 겁니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미 곽종근이 알아서 공포탄 테이저건 얘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 끌어내라는 주어가 민간인 의원으로 바뀌었고, 그런 가운데 본관 가서 의원들 끄집어낼 얘기가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정리하면 대통령은 공포탄 테이저건도 아무 상관없고 의원들 끌어내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지금 헌재에 그대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대통령 통화 시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헌재가 들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헌재가 이런 판결문을 썼고요. 이런 판결문을 썼고요. 그로 인해 지금 대통령이 이런 일을 당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새로이 등장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도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곽종근이 지인과 통화를 했잖아요. 양심 선언하라고 누가 나한테 압박했다. 나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했다. 이게 언제입니까? 김병주를 만나기 하루 전인 12월 5일입니다. 바꿔 말해 김병주가 12월 5일 날 곽종근이랑 통화를 했고, 곽종근이 그와 관련된 지인과 양심 선언하라고 압박받고 있다, 내란죄로 였겠다 협박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곽종근은 김병주랑 전날에 통화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통화 기록이 나왔고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곽종근이 이걸 시인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을 언제 처음으로 받았습니까? 제가 그때는 처음에 12월 6일날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가 제 기억이 혼선이 있어서 나중에 정정을 했는데 12월 5일 날 전화가 저녁에 왔었습니다. 그때 온다라는 얘기는 그때 들었었고 그래서 대략 뭐 주제 몇 가지 정도를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12월 6일 날 제가 참모들 법무실장, 그 방첩부대장, 작전처장 그리고 거기에 707 단장을 불러다 놓고 그 내려온다고 하니 이런 내용을 제가 그때 주제를 그때 거기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해서 그 김병규 대통령 그때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곽종근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본인이 과거에는 12월 6일날 김병주랑 최초로 통화했다고 말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말을 바꿔서 12월 5일날 통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곽종근이 자신의 형사적인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저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 두 번째, 그런 곽종근의 약점을 알고 민주당 의원들이 만났다라는 것. 그런 과정 속에 곽종근이 요원이 의원으로, 장관이 대통령으로 변했다는 걸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타임테이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계엄사령관이 국회에서 곽종근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건의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날 곽종근이 김병주랑 통화를 하고 같은 날 곽종근이 진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누가 나를 예란죄로 있겠다라고 압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다음 날인 12월 6일 특전사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곽종근이 김병주를 만나 장관 의원 끌어내란 지시 위법이라 불응했다.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하지 말라 지시했다. 라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관련돼서 타임테이블이 그려지십니까? 우린 이런 가운데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대통령은 의원 끌어내는 지시와 무관하다. 테이저건과 공포탄과 무관하다. 이 모든 내용 안에는 대통령이 빠져있고 모두 다 곽종근만 얽혀있다 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정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곽종근도 거론했던 법무실장의 폭로를 통해서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게 저의 방송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물음표를 함께 던져서 이걸 바로잡아 역사에 올바르게 기입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적입니다. 저는 해주실 거라고 믿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